식사를 먹게 되려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내 그 식사 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표준 체중에 또한 30을 국하면은 그게 내 적정 칼로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인 남자가 하루에 이제 필요한 총 열량은 60 곱하기 30이니까 1800kcal가 되고, 이걸 이제 세 번에 이렇게 나눠서 한 600, 600, 600 이렇게 드시면은 적정하게 본인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가 좀 이렇게 그 활동량이 많고 일이 좀 많은 직업이다, 활동량이 좀 많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신다면은 그 양을 좀 늘려서 35를 곱해 볼 수 있겠고, 내가 체중을 좀 조절하기를 원하는, 빼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칼로리 양을 좀 적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죠. 여기도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 그 표준 체중, 내 진짜 지금 측정된 체중이 아니라 나의 그 적정 체중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키에 제곱을 해서 22를 남자의 경우 곱한다든지 여성의 경우 22를 곱하는데, 또한 간단한 방법은 내 키 센티미터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는 것이 되세요. 그래서 키가 한 170cm 정도면은 70 곱하기 0.9니까 한 63kg이 되고, 60kg 정도면은 하루에 그 보통의 평균 필요한 그 표준 열량은 한 1800칼로리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다 정했어요. 이제 요만큼을 이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음식들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죠.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은요. 탄수화물은 일단 이렇게 당 성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당이 있는데, 단순당을 다른 말로 뭐 단당류라고도, 단순당 안에 단당류가 포함되고요. 그 단당류는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과당 뭐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당류로 자당 중에 이제 사탕수수라든지 사탕무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이런 단순당의 섭취는 좀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이런 단순당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해되는 과정 없이 바로 혈액 내로 들어가서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줄여주시는 것 필요한데, 바로 이런 음식들이죠. 설탕, 뭐 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보면 사탕, 이런 단당류의 섭취는 가급적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꿀은 자연적인 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몸에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꿀도 그 단당류로 다 포함되고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당에 속하게 되고, 똑같은 그 다른 합성에 만들어진 물질과 함께 몸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그 기전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순당을 피하고 바로 이 복합당질, 당과 함께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뭐 지방이 섞여 있다든지 이러한 탄수화물들의 섭취를 이제 올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면서 몸에서 천천히 이렇게 음식이 소화될 수 있게, 흡수될 수 있게, 그래야지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걸 선택하게 할 때 어떠한 기준을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흡수되는 그 과정을 그 식품별로 다 나눠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선에 위치하나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높은 음식, 제일 높은 음식인 백은 바로 이 설탕과 같은 과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들어가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백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느냐를 음식별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음식들이 이제 일반 당류, 그 포도당하고 관련이 많은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 식빵이라든지 시리얼, 그다음에 뭐 감자, 이렇게 구운 감자, 뭐 흰쌀밥,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크로아상, 이렇게 좀 하얀 음식들이 되죠. 이런 것은 이제 높은 그 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좀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지수가 이제 중간인 음식들, 바로 이 통밀빵이라든지 현미 제품들, 이런 것이 당지수가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보다는 이제 중간으로 좀 바꾼다든지 섞어서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음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빵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곡류, 씨앗 이런 게 섞여 있는 빵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씹을 때도 이렇게 그 맛이 좀 좋게끔 만든 빵들, 그런 빵들이 이제 좀 당지수가 낮다고 되어 있고요. 뭐 누구나 다 생각하시겠지만 과일이나 야채, 그다음에 면 종류 중에선 이 파스타 면, 이제 스파게티 이런 국수를 만드는 이 파스타 면이 당지수가 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내가 뭐 즐겨 하는데 당지수 좀 낮은 음식을 고르려고자 하신다면 이런 파스타류를 면류 중에서도 이제 선택하는 거 도움이 되시겠고요. 또한 콩이라든지 우유, 유제품 이런 것이 당지수가 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당지수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다시 그려져 있는데, 당지수 낮은 것이 이제 그 혈당의 상승을, 이렇게 극극형 상승을 예방시켜주는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 음식들이 되겠고요. 당지수가 높은, 여기 적혀 있듯이 뭐 빵, 흰빵이라든지 뭐 사탕, 뭐 이제 구운 감자 이런 것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이것은 이제 음식 조리하고 뭐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는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물리학적인 특징이라든지 개개인마다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꼭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그 구분을 지어 놓은 것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골격,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으로 체중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보통 권장량은 총 에너지의 한 10%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량을 이제 감소, 내가 이제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단백질의 섭취를 좀 늘리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주 공급원은 바로 뭐 육류라든지 가금류, 생선, 유제품, 뭐 콩류가 되는데, 이 육류, 가금류, 유제품 이런 것은 지방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세 번째로 그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은 이렇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포화지방산은 나쁜 것, 불포화지방산은 다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동물성 지방의 70%가 다 이 포화지방산에 해당이 돼서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바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산이 바로 이 포화지방산과 그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가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포화 지방산은 다 좋다, 이렇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모든 그 불포화 지방산이 다 그 몸에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 트랜스 지방은 그 식물성 기름을 한번 이렇게 굳게 할 때 많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린이라든지 쇼트닝, 뭐 우리가 파이, 그 냉동용 피자라든지 도너츠, 쿠키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섭취를 굉장히 낮추자. 그래서 뭐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품, 과자라든지 이렇게 구매하시면 그 트랜스 지방이 이 제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관리가 가능하시겠고요. 우리 몸속에 이제 좋다고 알려진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바로 이제 카놀라유라든지 올리브, 겨자, 땅콩 기름이라든지 아보카도 이런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섬유소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 섬유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면은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7% 정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성 지방의 함유량도 1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은 과연 많이 먹는 게 좋은가? 많이 먹는 건 안 좋겠죠.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소량의 술을 섭취하시는 것, 소량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실 적은 양이 됩니다. 그럼 뭐 소주 잔으로 소주 한두 잔, 맥주 잔으로 맥주 한두 잔, 이런 한두 잔 정도가 적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정량 소량을 드시면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 좋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연관된 수치들을 이렇게 올려줘서 좋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제 안 좋은 효과로 혈압을 올리게 되고 이런 나쁜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술 섭취하는 것은 물론 안 좋겠죠. 뭐 고혈압,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의 상승, 복부 비만, 지방간 일으키는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 그럼 이제 싱겁게 먹는 것이 이제 건강에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냐? 그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한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한 5g 정도가 되고요.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적인 그 염분의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 되죠. 그래서 그 2000mg 일일 권장량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보통 2배 이상 먹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2000mg은 소금 5g이고 1000mg이 소금 2.5g인데 이게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간장 한 작은술 정도의 그 나트륨이 한 40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간장을 그 티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한 5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게 되시면은 그게 벌써 하루 권장량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한번 이렇게 관리해 보는 건 방법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염분 섭취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가 이렇게 봤는데 보통 한 500m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도 안 좋은 효과를 내고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음식 섭취 맛이 없어요, 밥이. 그러니까 안 먹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섭취가 저하되면서 영양실조까지 이제 유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량 이상 드시는 것, 이 500mg은 일단 넘어서 그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